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무릎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지난 23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일들이 정말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 한 여성분이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진찰대까지 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분은 왼쪽 무릎에서 작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11개월이나 말입니다. 제게 오셨을 때는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해서 바닥에 앉거나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손자를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그분이 무시했던 그 딸깍거리는 소리는 무릎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한 무릎 손상을 입은 제 환자분들의 83%가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기 6개월에서 14개월 전에 이미 경고 신호를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아주 조금만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딸깍 소리? 툭 하는 소리? 뭔가 갈리는 느낌? 한쪽 무릎이 다른 쪽과 느낌이 다른가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무릎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릎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손상은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절뚝거리게 되고 10분 이상 걷지 못하고 앉아야 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파괴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서 왜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튼튼한 무릎을 유지하는데 다른 분들은 60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답은 약을 더 먹는 게 아닙니다. 비싼 주사를 맞거나 서둘러 수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 지금 이 골든타임의 무릎이 여러분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5가지 뚜렷한 경고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건 이겁니다. 이 단계들 모두 충분히 빨리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면 기회를 놓친 겁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무릎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일반적인 조언, 즉 쉬고 소염제를 먹으라는 조언이 실제로는 70%의 경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이 자연스러운 무릎 쿠션을 회복하고 다시 통증 없이 걷게 된 정확한 8분짜리 아침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오늘 당장 행동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매일 여러분의 전체 체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설명할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세요. 이제 다시 앉으세요.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나요?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이미 응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무릎 문제를 가진 1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평생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짐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옷도 혼자 못 입고 자녀들이 자기 삶을 희생하며 돌봐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73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셨는데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온몸을 지탱해 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8개월 전에 처음으로 오른쪽 무릎에서 작은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시하셨답니다. 그러다 3개월 후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제게 오셨을 때는 양쪽 무릎의 연골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 신호를 들었어야 해치웠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독립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영원히 잃을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으로 됐기 몇 달 전에 5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의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징후는 아침 경직 테스트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릎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뻣뻣하거나 딱딱한 느낌이 듭니까? 정상적인 느낌이 들기까지 3분 이상의 움직임이 필요합니까? 이 경직은 한 자세로 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골 세포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밤 동안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액체가 재생되어야 합니다. 만약 3분 이상 지속되는 경직과 함께 깨어난다면 이 재생 과정이 이미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제가 딸깍 소리와 위치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딸깍 소리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와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 앉아서 천천히 왼쪽 다리를 펴십시오. 그런 다음 오른쪽 다리를 펴십시오. 딸깍 소리가 들립니까? 딸깍 소리가 움직임, 시작. 시 슬개골 근처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표면의 초기 연골 마모를 나타냅니다. 딸깍 소리가 움직임 중간에 관절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뼈 사이의 연골이 이미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에서 온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에 왔을 때 영상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무릎의 연골이 정상 두께의 40% 미만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68세였지만 90세 노인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징후는 신발의 비대칭 마모 패턴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으로 가서 가장 자주 신는 신발을 꺼내십시오. 뒤집어서 밑창을 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닳았습니까? 뒤꿈치가 비스듬하게 닳았습니까? 이것은 약해지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체중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통증을 느끼기 전에 관절 불안정을 감지하고 손상된 부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걷는 패턴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보상 패턴은 연골에 불균등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릎 관절의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데 90%의 사람들이 몸이 말하려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딸깍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딸깍 소리가 같은 것은 아니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늙어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딸깍 소리는 연골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며 소리의 종류는 지금 관절 내부에서 어떤 종류의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뽁뽁이를 부드럽게 누르는 것 같은 부드러운 톡 소리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생합니다. 이 소리는 관절액에서 기체 거품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해합니다. 가끔 이 소리만 들린다면 무릎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리, 여기서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두 나무 조각 사이에 모래 같은 갈리는 소리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연발음이지만 저는 그냥 갈리는 소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이 소리가 들린다면 연골 표면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쿠션층에 작은 균열과 불규칙한 표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표면들이 서로 마찰하면서 그 갈리는 감각을 만듭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리는 소리를 6개월, 때로는 1년 내내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 갈리는 소리는 연골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연골이 사라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딸깍 소리나 톡 소리입니다. 같은 각도, 같은 지점,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기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어진 연골 조각이 관절에 걸리거나 반월판의 앞뒤로 뒤집히는 파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이 소리는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몇 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남에서 온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68세였습니다. 8개월 동안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시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자 즉시 갈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 왜 8개월이나 기다리셨습니까? 모두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딸깍 소리가 나이의 정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무릎 안쪽 연골이 40% 닳아 있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40%가 사라진 것입니다. 직접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 시작됐을 때 6개월 전에 저에게 오셨다면 간단한 운동과 적절한 움직임 패턴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무릎 전체 교체로부터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씨는 제 정확한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 후 3개월 후 마찰음이 70% 줄어들었습니다. 연골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통증 없이 4층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8개월 동안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떤 종류의 소리입니까? 부드러운 톡톡 소리, 갈리는 소리, 같은 지점에서 날카롭게 딸깍거리는 소리. 이것은 여러분 몸이 무료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먼저 옵니다. 통증은 나중에 때로는 몇 달 후에 옵니다. 손상이 이미 심각해진 후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바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 비싼 치료 없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을 때 말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중 90%가 지금 당장 무릎에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해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무릎 관절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숨겨진 파괴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극심한 통증 없이는 설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을 때 뒤꿈치가 힘을 주며 먼저 닿습니까? 발 전체가 도장 찍듯이 쿵 하고 내려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제가 콘크리트 타격 패턴이라고 부르는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 것이며 이 걷기 방식은 건강한 무릎의 은밀한 암살자입니다. 서울 정형외과 센터에서 23년 동안 저는 심각한 무릎 손상을 입은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2%가 정확히 똑같은 걸음걸이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뒤꿈치로 찍어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주어 걸었습니다. 그들은 매 걸음마다 땅을 정복해야 할 적처럼 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걸을 때 무릎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꿈치가 포장도로에 부딪힐 때마다 충격파가 발목을 통해 정강이뼈를 통해 위로 올라가 무릎 관절 아래쪽으로 직접 폭발합니다. 이 충격력은 여러분 체중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매 걸음마다 210kg의 압박력이 무릎 연골로 전달됩니다. 이제 이것을 곱해 보십시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6,000걸음을 걷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릎이 매일 6,000번 이 파괴적인 충격을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이면 이것은 연골에 가해지는 200만 번의 파괴적인 타격과 같습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 파괴입니다. 비극은 여러분의 연골이 비명을 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걸음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은 연골의 70%가 이미 사라진 후에야 나타납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68세 강남구에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층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무릎은 부어 있었고 만지면 뜨거웠으며 엑스레이는 심각한 연골 손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고 어디든 걸어 다녔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무릎이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복도를 걷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매 걸음이 망치질이었습니다. 뒤꿈치 타격, 쿵, 뒤꿈치 타격, 쿵. 그의 전체 체중이 매 동작마다 충돌하며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걸으셨습니까?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감 있게 걷는 법을, 목적을 가지고 남자답게 땅을 단단히 찍으며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그의 무릎을 파괴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아이가 잔디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을 보십시오. 발이 부드럽게, 거의 소리 없이 착지합니다. 발바닥 앞부분이 먼저 닿고 그 다음 부드럽게 뒤꿈치로 굴러갑니다. 무릎은 전체 걸음 내내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구르는 걸음 방법이라고 하며 뒤꿈치로 찍어 걷는 것에 비해 무릎 충격력을 65% 줄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65% 적은 파괴입니다. 하지만 현대 신발이 우리를 망쳤습니다. 두꺼운 뒤꿈치는 우리가 뒤꿈치부터 쿵 내려놓도록 부축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표면은 어떤 실수도 처벌합니다. 우리는 인간처럼 걷는 법을 잊어버렸고 대신 로봇처럼 돌아다니며 기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보십시오. 10걸음을 걷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뒤꿈치로 찍어 걷고 계십니까?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걸을 때 누군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려고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발바닥 앞부분, 발가락 뒤에 부드러운 패드 부분에 먼저 착지하십시오. 뒤꿈치가 그 후에 부드럽게 땅에 닿도록 하십시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유지하고 절대 곧게 잠그지 마십시오. 걸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단 5분만 연습하십시오. 구르는 걸음 방법을 사용하여 방을 앞뒤로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리 근육이 피곤할 것입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마침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함은 좋은 것입니다. 연골이 혼자 고통받으며 해왔던 일을 근육이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주 안에 이것은 자동이 될 것입니다. 2개월 안에 무릎이 20년 젊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파괴적인 충격력에 매일 공격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릎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4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의 92%가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바로 지금요. 일어날 때 어느 다리를 먼저 쓰는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항상 같은 다리를 사용하시나요? 한쪽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데 1초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런 무의식적인 보상 패턴이 제가 말하는 무릎 관절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연골 손상이 일반 영상 검사에 보이기 전에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들 동안 무릎 관절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통증보다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무릎 관절은 축하중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습니다. 이것은 전체 체중이 뼈 사이의 연골 쿠션을 통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이 압력을 관절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초기 연골 퇴행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본능적으로 어느 무릎이 더 약한지 압니다.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경계가 더 강한 다리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더 세게 밀어냅니다. 체중 분산을 바꿉니다. 아주 작은 망설임처럼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때 누구나 느려진다고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보상 패턴은 거의 다른 어떤 일상 습관보다 빠르게 관절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한쪽 무릎을 지속적으로 선호하면 2가지 치명적인 과정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보호하고 있는 약한 무릎이 놀라운 속도로 근육 지지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무릎 위의 대퇴사두근이 사용이 줄어든 지 단 14일 만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음파 영상으로 측정했습니다. 14일입니다. 그 근육은 무릎의 주요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이 얇아지는 연골에 직접 충격을 줍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무릎이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강한 다리에 의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무릎은 이제 일어날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밤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설계된 용량의 103미만칩 배식 5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강한 연골을 갈아내고 있고 다른 쪽은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분이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매번 왼쪽 다리로 먼저 밀고 일어났습니다. 아픈 오른쪽 무릎은 왼쪽보다 완전히 2초 늦게 펴졌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소 18개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양쪽 무릎 영상 검사를 했습니다. 아픈 오른쪽 무릎은 중등도의 연골 얇아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왼쪽 무릎은 내측 구획에서 초기 뼈끼리 맞닿는 접촉과 함께 심각한 연골 손실을 보였습니다. 아픈 무릎을 보호하려다 좋은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양측 무릎 치환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 무릎 모두요. 이것이 제가 진료에서 지속적으로 보는 패턴입니다. 이 보상 패턴을 중단시킬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그것이 자동적인 움직임이 되기 전입니다. 신경계가 두 무릎에 균등하게 하중을 싣도록 재훈련해야 하고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약한 관절 주변의 근육 지지력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목표가 있는 움직임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 순서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엉덩이 너비로 벌린 채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손은 팔걸이가 아닌 무릎 위에 놓으세요. 양발 아래의 압력을 똑같이 느끼세요. 이제 정확히 같은 힘으로 두 다리를 사용해서 일어나세요. 한쪽 무릎이 뒤처지려고 하면 그 무릎을 의식적으로 더 세게 밀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매일 아침 이것을 10번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5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날씨 무릎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아마도 치명적인 연골 붕괴, 전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오해받는 신호이며 이것이 발생할 때 관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와서 비가 오기 전이나 기온이 떨어질 때 무릎이 쑤신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미신이나 일반적인 관절염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고급 영상을 사용해서 8,000개 이상의 무릎 관절을 검사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날씨 민감성은 실제로 관절 안의 천연 윤활제인 활액이 위험할 정도로 얇아지고 산성이 되었다고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날씨 변화 전의 기압 변화가 이 고갈된 액체를 수축시켜 뼈 표면이 미세하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둔한 통증으로 느끼는 것은 실제로 뼈끼리 맞닿는 접촉의 시작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가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약 5개월 동안 무릎이 비를 예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자신을 인간 기상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즉시 정밀 MRI를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다른 쪽 무릎에 비해 연골 두께가 42% 감소했습니다. 완전한 무릎 치환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 동안 잡아냈던 것입니다. 날씨 민감성이 심각한 손상 몇 달 전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필사적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활액이 부족해지면 무릎 관절은 주변 인대를 조여서 스스로를 안정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인대들은 연골보다 훨씬 많은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는데 연골은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할 때 느끼는 통증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통증은 자연적인 충격 흡수 시스템을 잃어가는 관절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화재 경보만 끈 것입니다. 그 통증 신호가 마지막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골 자체는 신경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날씨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연골은 이미 70절 80% 파괴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험한 날씨 민감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한쪽 다리에 전체 체중을 실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무릎 안쪽을 세게 누르세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멍든 것 같은 압통 지점이 느껴지나요? 이제 다른 쪽 무릎도 같은 부위를 확인해 보세요. 한쪽 무릎이 훨씬 더 아프고 습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떨어질 때 같은 무릎이 불편하다면 위험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 인천에서 59세 택시 기사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2년 동안 눈이 올 때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2년입니다. 날씨가 바뀌면 통증이 항상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찰했을 때 촉진을 통해 연골 퇴화를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연골 세동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매끄러운 표면이 사포처럼 거칠어진 것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 많은 쿠션이 갈려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날씨 민감성은 개입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 특정 시간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똑똑합니다. 재활성화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연골세포, 즉 연골세포가 아직 충분히 있을 때 이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8분 아침, 루틴은 무릎 관절 내부에 간헐적인 압력 변화를 만드는 특정한 유형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압력 변화는 펌프처럼 작용하여 영양이 풍부한 액체를 연골로 밀어넣고 휴면 상태의 세포들을 자극하여 다시 신선한 쿠션 기질을 생산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비를 예측할 수 있었던 박 여사는 바로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11주 만에 날씨 민감성이 7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MRI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연골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수술을 피하고 북한산에서 손자들과 함께 등산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날씨가 변하기 전에 무릎이 아프다면 이것은 몸이 마지막 소통 채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에 있지만 그 시간은 계절이 지날 때마다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절뚝거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 다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조금이라도요? 그 따뜻함은 염증이고 몸은 그 관절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뇌는 그 무릎이 손상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중을 다른 쪽 다리로 옮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약간 다르게 걷습니다. 다르게 섭니다. 차에서 다르게 내립니다. 이 보상 패턴은 무릎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할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건강한 무릎이 이제 정상 부하의 130%를 흡수합니다. 손상된 무릎은 70%를 받습니다. 나쁜 무릎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대신 2개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로한 무릎은 추가 부담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특정 부위에서 얇아집니다. 덜 사용하는 무릎은 지지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관절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잃습니다.
6개월 안에 두 무릎이 모두 손상됩니다. 제 경력 동안 2,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봤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박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68세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왼쪽 무릎만 아프다고요?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른쪽 발이 정확히 11도 바깥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어깨가 걸음마다 아래로 처졌습니다. 전형적인 보상 패턴이었습니다. 체중계 한쪽에 발을 하나씩 올려놓고 서라고 했습니다. 왼쪽 체중계는 32kg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체중계는 41kg을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걸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어깨를 보세요. 수평인가요? 이제 엉덩이를 보세요. 완벽하게 평평한가요? 대부분 한쪽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초 동안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정말로 행진하세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더 높이 올라가나요? 한쪽 발이 더 세게 땅에 닿나요? 보이지 않는 절뚝거림은 다른 어떤 경고 신호보다 빠르게 무릎을 파괴합니다. 저절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악화될 뿐입니다. 뇌는 새로운 걷기 패턴을 만들었고 그 패턴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초기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이 몇 주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전보다 더 심하게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증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파괴적인 걸음걸이 패턴은 계속되어 매일매일 연골을 갈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신호를 3년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양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5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를 봤을 때 양쪽 무릎 안쪽의 연골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고 있었습니다. 보상작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걸음걸이를 교정했더라면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한쪽에 가벼운 무릎 통증이라도 있으면 이미 몸이 보상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시 걸음걸이 패턴을 적극적으로 재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의 일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절뚝거림으로 걷는 매일매일이 양쪽 무릎의 연골을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손상은 소리 없이 축적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영구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을 무시하시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300번도 넘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5가지 실천 단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저는 73살이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이 동작들을 빠짐없이 수행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단계. 일어나는 순간 서기 전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 회전 운동을 수행하세요. 오른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10번 돌리세요. 소리내어 세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돌리세요. 왼쪽 발목도 반복하세요. 이것은 정형외과 의사의 90%가 진찰 중에 완전히 무시하는 발목, 유연성과 무릎 쿠션 사이의 연결을 자극합니다. 무릎 관절의 활액은 제대로 흐르기 시작하려면 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아침마다 내딛는 모든 걸음에서 뼈와 뼈가 마찰됩니다. 2단계. 안정적인 것을 잡고 천천히 속 일어서세요. 이제 미세 굽힘 동작을 수행하세요. 무릎을 딱 5도만 구부리세요. 완전한 스쿼트가 아닙니다. 딱 5도만 손가락 2개 두께 정도입니다. 3초간 유지하세요.
펴세요. 이것을 15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휴면 상태의 연골세포를 깨웁니다. 그것들은 잠들어 있으면서 적절한 기계적 압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압력은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압력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5도로 3초간은 제가 2018년에 기여한 대한정형 외과학회지에 발표된 정확한 자극입니다. 3단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벽 슬라이드 유지 동작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세요. 무릎이 정확히 45도 구부러질 때까지 미끄러지듯 내려가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첫날 30초를 할 수 없다면 15초를 하세요. 매주 5초씩 추가하세요. 이 단일 동작은 무릎뼈를 안정시키는 내측광근, 즉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재건합니다. 휴식과 비활동으로 이 근육이 위축되면 무릎뼈가 잘못 움직이면서 사포처럼 연골을 갈아내립니다. 제가 치료한 완전히 회복된 모든 환자는 예외 없이 이 벽 슬라이드 유지 동작을 했습니다. 4단계, 딸깍 소리 해석입니다. 벽 슬라이드를 마친 후 평소대로 10걸음 걸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한 번 나고 멈추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질소 기포 방출입니다. 완전히 무해합니다. 매 걸음마다 나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갈리는 딸깍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외측 구획의 초기 연골 마모입니다. 즉시 걸음걸이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걸을 때 발을 바깥쪽으로 딱 10도만 돌리세요. 이것은 압력을 더 건강한 내측 구획으로 재분배하고 손상된 부위에 재생할 시간을 줍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살 박 씨가 바로 그 갈리는 딸깍 소리로 제게 오셨습니다. 발각도를 조정하고 8분 루틴을 계속했더니 4개월 만에 딸깍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단계. 저녁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에 바닥에 앉으세요. 오른쪽 다리를 펴세요.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기고 45초간 유지하세요. 종아리 깊숙한 곳에서 이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긴장된 종아리 근육은 발목 관절을 정렬에서 벗어나게 당기고 이것은 무릎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보상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보상은 비만보다 나이보다 유전보다 더 빠르게 무릎을 파괴합니다. 스트레칭을 풀어주세요. 각 다리마다 3번 반복하세요. 이 5단계는 총 정확히 8분이 걸립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8분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동안 휠체어에 마비되어 있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8분입니다. 이제 즉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말을 입력할 때 자신과 약속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변화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사람들은 실천할 가능성이 4배 더 높습니다. 50살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 배우자를 돌이킬 수 없는 무릎 파괴로부터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6개월 후 무릎이 30년 젊어진 느낌이 들 때 이 정확한 순간을 전환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무릎이 오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시 행동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5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자신의 무릎에서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김 박사의 8분 아침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강 지식을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릎 보호가 필요한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